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엄윤설입니다. 로봇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에 키네틱 아티스트이면서 그리고 로봇 콘텐츠 만드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네틱 아트는 움직이는 조형물이라고 정의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어떠한 조형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으면 그것을 키네틱 아트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원래 하려던 진로는 장신구 디자인을 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하는 일이랑 많이 달라요. 네, 귀금속, 장신구 이런 거를 디자인을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 유학을 가기 위해서 남편이랑 같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하는 도중에, 생활을 정리를 하는 도중에 잠깐 짧게 로봇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로봇 회사에서 로봇 디자인, 외형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게 토이 로봇이라고, 제가 조립하고 모터에다 전원 넣으면 움직이는 그런 작은 토이 사이즈 로봇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봇을 디자인을 하다가 보니까 움직이는 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장신구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로에 대해서. 아, 나는 누구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장신구 디자인인가? 아니면 토이 디자인인가? 뭐지? 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둘 다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의 요소를 장신구에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속이라든가 이런 재료 안으로 내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안에 움직임을 내포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키네틱 아트로 전환을 한 거죠, 장신구 디자인에서. 매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매력은 굉장히 처음에는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제가 원하고 상상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하고 상상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요. 그리고 일이 굉장히 안 풀려요, 문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접점이 딱 되면, 임계점을 딱 지나는 순간 문제가 한 번에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상했었던 움직임이 한 번에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 희열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었던 거를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그 희열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사실은 그 꽃이 피다라는 그 작품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꽃이 피다라는 작품은 제가 핸들을 돌리면 그게 핸들이 돌아가면서 기어를 움직이고, 그 기어가 꽃봉오리를 이렇게 꽃을 피우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꽃이 계속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하는데, 꽃이 피다라는 그 작품은 처음에 제가 핸들을 한 28번 이상을 돌려야 한 번 이렇게 펴요. 그래서 거기에 담고 싶었던 의미는, 한 번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밑에서 해야 되는 노력은 끝없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은 모든 작업을 하든 아니면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밑에 쌓아야 되는 노력들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거기 담고 싶었어요. 키네틱 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렇게 기계라든가 이런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틱한 소양을 발견해서 오시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다른 분들은 아트를 하시던 분들이 나 움직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기구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시는 방향이 있고, 근데 목표치는 똑같죠. 움직이는 작품을 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에 소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아티스틱한 재능, 하나는 움직임을 이해하는 재능.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저는
스스로 잘 몰랐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스스로 잘 몰랐었는데, 제가 물리 과목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제가 특히 관심 있고 재밌었던 거는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힘이라는 게 요소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만큼 세기로 작용이 됐을 때 이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키네틱 아트라는 거는 결국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균형이 깨져야 움직임이 생겨요. 사실은 제가 볼펜 같은 거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볼펜 같은 걸 손가락에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균형이 딱 맞으면 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제가 일부러 깨는 순간 볼펜이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발생을 하죠. 그게 움직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키네틱 아트를 하려면 조금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지식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키네틱 아트를 하고요. 그리고 로봇을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RI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네, HRI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의 그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관찰을 충분히 해야 할 수 있는 학문이죠. 로봇 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로봇의 외형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로봇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봇하고 인간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뭐 레스토랑 가면 서빙도 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로봇 디자인이라는 거는 단순히 서빙을 하거나 혹은 커피를 만드는 로봇의 외형을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그러니까 로봇이 동작하는 그 행위의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하는 게 로봇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얼마만큼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로봇을 사용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로봇 디자인이 잘 나와요. 좋은 디자인이 돼요. 즉, 로봇 디자인이다 라는 거는 겉모습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경험까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즉 UX 디자인이 나와야 로봇 디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디자인했었던 로봇, 쬐그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어요. 네, 지금도 모 회사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는 네, 그 로봇이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 사극이었어요. 근데 그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그 출연진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의 모양을 따갖고 로봇 디자인을 했고, 그게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었던 디자인이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상품이 돼서 시장이 풀리는 걸 봤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일단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찰리라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디자인을 했었던 로봇인데, 키가 한 120-30cm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찰리라는 로봇은 영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예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날씬하고 굉장히 늘씬한 로봇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로봇에 나오는 로봇의 디자인의 특징은 소재와 형태인 것 같은데, 그 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 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로봇은 대부분 어땠냐면 강철 소재에, 금속 소재에 막 육중하고 어떻게 보면 막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긴 그런 디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대부분 뭐 건담, 태권브이 이런 애들, 그런 디자인만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2004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가 딱 나오면서부터 일대의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로봇은 왜 날씬하고 늘씬하고
슬림하면 왜 안 되지? 왜 저렇게 금속 덩어리 육중해야만 해? 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찰리는 보면은 굉장히 아이가 길어요. 네, 길고 날씬한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게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로봇이 그 전까지는 남성적인 디자인이 많았다가 그 이후로 중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찰리라는 로봇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이애나나 앨리스 시리즈 같이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 로봇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디자인했던 조그만한 바이올로이드도 역시 갑옷에서 형상화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이로봇을 지나면서 로봇이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로봇이 중성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여성의 형상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애나라든가 앨리스 같이 요즘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디자인을 하다가 느낀 게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단지 여성 디자이너라는 그런 이유로 내가 여성형으로 만드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내 디자인들은 여성형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성형의 디자인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남성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육중한 디자인의 로봇을 만들 때보다 여성형의 로봇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세요.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내 로봇을 대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대하더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 주시더라. 그런 게 굉장히 HRI의 요소인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 것인가. 요즘은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을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저의 계획이요. 저의 계획은 일단 1순위는 졸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HRI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제가 지금 박사과정 중이에요. 네. 박사과정 중인데 이제 곧 논문 쓰고 졸업을 하면 이제 졸업이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일단 1차 목표고, 그리고 제 그 다음 목표는 제가 로봇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HRI의 요소가 적용이 된 로봇들, 저의 로봇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출시 준비 중인 게 아마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풀릴 거거든요. 저는 그 로봇이랑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거를 빨리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가장 가까운 미래 계획입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스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이지? 나는 뭐가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답은 본인이 찾아야 하는 거고, 결국 본인이 답을 찾으려면 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할 때 즐거워하더라? 내가 뭘 하면서 가장 열정적이 되더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새로운 걸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관찰을 할래야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다양한, 아무거나 좋으니까 경험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뛰어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면, 그러면 아마도 진로를 잡고 적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 디자이너 혹은 키네틱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